반갑습니다. 유명화입니다. 엄마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딸의 이야기를 올렸는데요. 문자가 여러 통이 왔어요. 더 해달라고. 아무래도 영상을 10분 내외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빈틈이 많죠. 그래서 엄마 트라우마 시리즈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사건건 트집 잡는 엄마와 연관해서 추가로 좀 더 설명을 하고요. 이 영상은 더보기에 링크 주소 걸어 놓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불안한 엄마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에 불안한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이제 불안으로 딸의 옷차림을 간섭하죠. 불안한 엄마가 옷차림만 간섭하겠습니까? 별의별 걸 다 걱정 근심하면서 자신의 불안을 투사하는 거죠. 근데 이 불안한 엄마 중에 감정 기복이 아주 심한 그런 엄마는 사실은 주변 사람을 다 괴롭히죠. 그래서 자신의 불안으로 이제 주변에 특히 이제 권력 관계에서 자녀 엄마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취약한 자녀들은 엄마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고통을 겪습니다. 특히 동성인 딸에게 더 많은 투사가 일어나는데요. 저희 센터에서 공부하시는 이제 딸들의 상당 부분이 엄마 트라우마로 오시거든요. 저도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불안을 투사하는 엄마와 어떻게 관계를 해야 하냐, 제가 가볍게 거짓말을 하라고 했거든요. 엄마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드려라.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이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죠. 근데 자신은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게 뭔가 이제 거리낌이 있고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낸 분 중에 한 분이 자기도 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엄마한테 얘기하고 엄마가 진실을 얘기해도 불안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능합니까? 엄마의 이 불안을 우리가 노력해서 잠재울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엄마 내면에서 작동하는 기제예요. 우리는 경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가 있고, 우리는 아무리 자녀라 하더라도 이게 외부에 있어요, 외부. 그래서 엄마의 외부 환경일 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 내면의 이 불안에 대해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 불안은 안 없어집니다. 이 괴물이 없어지겠어요? 근데 이 괴물이 여기에 있으면서 계속 자녀한테 투사를 하는 거죠. 자신의 불안을 자녀한테서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주제 얘기합니다. 불안한 엄마를 위해 자녀가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엄마에게 맞춰서 가볍게 거짓말을 해라, 이렇게 솔루션을 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솔루션이 거슬린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이분은 세미나에 한 번 오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자주 올리라고 늘 주문하시는 분인데, 제가 동영상 올리자마자 보셨나 봐요. 이분이 거슬린다고 했잖아요. 이 거슬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양심의 거리낌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짓말하면 나쁜 사람이야, 도덕적으로 어긋난다는 거죠. 이런 신념을 도덕적 집단 양심이라고 합니다. 이제 도덕적 집단 양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쓴 책 트라우마 대물림을 치유하는 법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44쪽에 보면, 먼저 철학에서의 양심 보겠습니다. 철학에서 양심은
이제 함께라는 공동체적 요소와 안다라는 인지적 요소로 구성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 양심은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도덕 규범을 말한다. 이 철학에서의 양심은 이제 과거에는 양심이 이제 신적인 권위를 가지면서 무슨 하늘의 음성, 신의 소리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대요. 그러다 이제 19세기 철학자들에 의해서 양심이 심리와 연관이 있다. 이 집단 양심은 인간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 양심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상당한 노력을 통해 익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양심이 공동체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기능했다. 그리고 공동체가 관습이나 문화를 만들어 구성원의 행동 규범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삼아서 그것에 맞게 행동을 했을 때 공동체의 귀속감과 안정감을 느꼈다. 근데 이 규범, 이 도덕을 어기면 죄책감에 시달렸다. 19세기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 양심이 이런 심리적인 기제를 갖게 되었고 공동체 안에서 이 양심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심을 개발하고 후손들한테 교육을 시킨 이 지도자들, 공동체의 지도자들, 주로 이제 부모님이죠, 가정 안에서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 규칙을 따를 것을 요구했고, 공동체는 그 결속감을 가지고 그 공동체 사회의 질서를 유지를 했죠. 이제 버트 헬링거 선생님이 가족 세우기를 통해서 양심이 하는 기능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주의를 둬야 될 게 도덕과 죄책감입니다. 우리가 그 지난 강의에서 엄마는 이제 향수를 뿌리거나 이제 예쁘게 차려입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모계 쪽에서는 그 딸들이 그렇게 멋을 부리는 것을 도덕적으로 터부시했어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는 것도 터부시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엄마 세대하고 이제 우리 그 아이들 세대는 완전히 뭐 30년 이상의 그 격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엄마의 어린 시절, 엄마의 부모님으로 받았던 이 생활 양식들을 그대로 이제 지금 21세기를 사는 딸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딸들은 딸들의 문화가 있는데 그런 문화들을 엄마가 굉장히 위험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위험한 걸로 본다는 게 무엇이냐? 이 엄마 안에 내면의 어떤 불안, 엄마가 이제 그 어떤 원가족 내에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불안증을 자기를 직면하고 자기 삶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딸들한테 그대로 정서대물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서대물림은 그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이렇게 묶어버려요. 그래서 부모처럼 살게 합니다. 자, 이제 집단의 도덕을 볼게요. 집단에서의 도덕은 그 사회에 국한됩니다. 그러니까 집단이 서로 다르면 다른 도덕을 갖고 사회 문화 기준을 가지고 생존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던 나의 원가족 공동체가 가진 도덕적 집단 양심에 우린 누구나 매여 있죠. 그래서 나의 도덕적 집단 양심과 배우자의 도덕적 집단 양심이 달라요. 부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이의 도덕적 집단 양심과 나의 도덕적 집단 양심도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제 형가족의 문화가 있지만 아이는 아이 세대가 갖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가 기성세대가 갖는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규범하고 완전히 또 다른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도덕이라는 거는 굉장히 작다. 예. 그리고 어떤 도덕, 좀 보편 세계관을 반영하는 그런 이제 고차의식적인 그런 도덕들은 좀 더 범우주적이긴 하죠. 하지만 공동체 내에서 지켜야 될 규범들은 공동체가 달라지면 그 도덕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엄마가 가진 어떤 도덕적 신념을 자녀한테 계속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걔네들 세대에 그 도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도덕의 기능이에요. 도덕이 뭐냐? 이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도덕주의자들은 굉장히 이제 재회가 많아요. 자기의 도덕을 기준으로 자기 자체로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근데 그 좋은 사람이 늘 좋냐?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이해관계가 이렇게 충돌하면 그 사람 또 나한테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나쁜 사람이 또 어떤 이해관계의 장에서는 또 우리 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덕이란 게 이런 거죠. 이제 가볍게 관계할 수 있습니까? 엄마처럼 무겁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엄마도 엄마 운명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운명에 고개 숙이고 물러서는 겸손을 배워야 엄마의 운명에서 오는 힘을 생명력으로 받아서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엄마랑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풀고 싶은 관계가 있거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불안하고 트라우마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매달 넷째 주에 워크샵 있으니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포스터 보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겼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링크 클릭해서 보시고 신청서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